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를 거듭할수록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 사상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 현상 또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한 0.27%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매주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3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경신을 했죠. 사실 주간 하락폭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하락폭이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부터 그 하락폭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28% 주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아파트도 세종 같은 경우도 0.45%, 인천 0.41%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떨어져야 된다. 들어보면은 뭐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거 떨어진 것도 아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50% 올라가서 이제 6%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직 떨어지려면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하죠. 그래서 관망세로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금 사는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침체가 많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는 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난번 그 마포 삼성 레미안이 시세가 한 15억 5천에서 16억 정도 가는데 8억에 거래됐어요. 물론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가가 됩니다. 높은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망세로 돌아서고 대기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서울의 8월 달에 거래량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7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한 5천 가구 정도 거래가 됐는데 거의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20%도 거래가 안 된 거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이 아파트 거래가 한 19,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지난해만 해도 6만 1,000가구 거래됐어요. 지방도로 치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아파트가 한 5,400가구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 4천 건이 거래돼서 80%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이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아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아봤고요. 우리 그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반값 아파트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반값 거래가 현상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그 외 또 내용도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반가 아파트가 이슈가 불거졌던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때 염리 삼성 레미안이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15억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같은 평형에. 근데 이게 반값에 나버리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시장에서 막 그래서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이게 뭐냐, 어떤 거래냐, 이제 특수 거래냐.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부동산을 끼고 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특수자 거래는 아닌 걸로 또 나오고, 실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서로 매매를 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에 와, 이게 앞으로 또 무슨 거래가 될까, 또 이런 또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값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13억 8천만 원에 지난달 26일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전달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 원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요거는 이제 특수자 거래로 이제는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일단 뭐 특수 거래든 뭐든 간에 일단 반값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매매값의 압박이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값 거래 하방 압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렇게 거래는 없는데, 거래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멸종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급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급매물, 초급매물 아니면은 지금 매매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매입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포 같은 경우는 그 2019년도에 그 8억에 팔았던 물건이 5억 5,500에 샀어요. 그래도 한 3억 남았죠. 그게 파는 거예요. 급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갭 투자자들이나 또는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사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손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금액이 반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길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길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경착륙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도 망가지고 개인 파산도 생기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 중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기획재정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장 급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 5가지만 꼽아달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교수님, 그 내용은 네. 요 막바지 시간대 그럴까요?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그 내용은 아껴뒀다가 네, 막바지 내용으로 제가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거는 다시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자, 거래가 멸종된 상태에서 네네.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 네. 그리고 경기도권의 평택, 양주, 안성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풀었고요. 네네. 또한 지금 경기도의 양주와 안성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자,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금 나타났는데 네. 이 현상, 이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년 만이죠. 사실 수도권에서 이렇게 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된 게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정도로 사실 미분양 사태가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분양이 온다는 거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PF 대출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 사실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는 큰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 건설 업계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 더 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추가 기준 금리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니까 아파트 살려는 분들이 사실 뭐 청약 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매매가 하락 그러다 보니까 차익 기대가 사실 사라져버린 거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가가 이제 3.3 제곱미터당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59 제곱미터가 최저가가 한 7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 인덕원 센트럴 자이 전용 59 실거래가가 사실 이거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청약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이제는 매매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분양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지방에서 크게 불거졌다가 특히 대구 지역에서 크게 불거졌다가 이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번에 또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나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분양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우리가 어려웠을 때 2008년도, 12년도에 미분양 물건이 한 16만까지 2009년도 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고요. 2012년도 9월 22일 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9만 가구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동안에 분양되면 됩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한 7,330가구 정도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한 3만 3천 가구 가까이 되는데요.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문제는 연말까지 갔을 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게 되면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올가을에 분양 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이 한 5만 가구를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인 중공업 미분양도 아마 내년 상반기는 한 15,000가구, 2만 가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5만 가구 이상 넘어가면 이제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마 정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는데도 현재 지금 거래량은 멸종되어 있고 거래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선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322군데의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 하더라도 고분양입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은 아니고요. 조만간 하여간 뭐 수도권도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나.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좀 선제적 대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IB은행들인 모건스테인이나 JP모건이나 또는 골드만삭스도 또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도 미국의 금리가 최대 5% 적어도 4.5를 넘어서 4.75까지 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3.25고 우리가 3.0인데 우리도 3.5를 넘어서 4.0까지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는 그 12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아마도 빅스텝 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 한 번 더 간다면 아마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은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에 의한 하반 경직성은 내년 하반기까지 갈 네.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분명히 가고요. 예. 그 여파가 내년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거래 절벽 속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규제 대책 완화에 대한 시그널은 저희 마지막 주제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